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가끔 구름 많은 가운데 경북 등 동해안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대구 20.9도를 비롯해 영천 18.5, 포항 2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합니다. 낮 최고 기온도 대구 안동 30도, 포항 2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대구 기상단은 휴일인 내일은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고 낮 최고 기온이 대구 28도 등 오늘보다 2도 정도 낮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건설업계는 반기고 있지만 집값에 거품을 키우고 가계 부채를 늘려서 내수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밝힌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 가운데 핵심적인 것은 LTV, 즉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DTI, 총부채 상환 비율 규제 완화입니다. 이 가운데 비수도권 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LTV입니다. 현재 집값의 60%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빚을 더 내서 집을 사도록 이 비율을 더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주택건설업계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반기고 있지만 전국적으로 1,000조 원이 넘는 가계부채가 문제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가 화랑을 보이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 증가했고 올해도 4월까지 벌써 4% 이상 늘었습니다. 증가율을 전국 평균과 비교해 봐서도 이제 3배 이상 높은 수치로 나타나 증가 속도가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담보대출 비율을 높여줄 경우 가계빚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지도 모른다는 이런 이제 과도한 기대감을 가지게 되면서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늘어서 가계 불안정을 좀 유도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집값이 내리거나 금리가 오르면 미국발 세계 금융위기 때처럼 가계와 금융기관의 동반 부실을 불러올 뇌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빚 갚기에 바빠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들고 내수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냉각될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지자체의 내년도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복지와 재난안전 예산이 늘어나면서 다른 예산들은 줄었고 신규 사업을 억제하는 분위기까지 겹쳤기 때문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는 500억 원 이상 대형 국책 사업인 예비 타당성 조사 진행 사업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국가 분자 이미징 센터 건립, 국가산단 연결, 광역철도 건설 등 10개 사업에 모두 2조 2천억 원 가량이 듭니다. 하지만 정부의 신규 사업 억제 분위기가 최대 걸림돌입니다. 여기에다 대구시가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한 예산 3조 3천억 원 가운데 8천억 원, 이 가운데 국고보조사업 2천억 원 이상이 삭감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행정부시장을 팀장으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고 정말로 국비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 전 직원이 매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SOC 사업이 국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상북도도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상주 영덕간 고속도로 건설과 동해남부선 복선 전철화 등 국직국지 간 SOC 사업들의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SOC 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해 국비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정부의 SOC 예산 20% 이상 감축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올해 예산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SOC가 대부분이 좀 큰 SOC들 끝이 났지만 우리는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지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만의 그런 특색을 충분히 설명을 해서 예산 심의 과정에 힘을 실어줄 예결위와 국토위, 지역 국회의원들의 무게감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지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복지 예산에 이어 재난안전 예산 규모가 커진 데다 신규 사업 억제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내년도 국비 예산 확보는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이달부터 기초연금 제도가 시작되면서 기초연금 신청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문의는 많이 늘어났지만 정작 신청한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수성구의 한 주민센터. 예, 그러면 기초연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 안 하셔도 되고요. 그때 다시 내려가실 때 필요한 준비물 얘기 들으셨어요? 뭐 통장 같은 거. 기초연금 접수가 시작된 이후 이 주민센터에 걸려오는 전화의 70-80% 정도는 기초연금 관련 내용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 공무원이 보통 2-3명에 불과하다 보니 통화가 연결되는 데만 수십 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직접 찾아와서 그냥 발걸음을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면 1인 가구에 그게 완전히 초가 확 돼버려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거는 소득으로 산정될 수밖에 없어요. 수급자분들은.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 그것이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결국 기초수급 대상자로서 받던 지원을 못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용이 매우 복잡한 데다 컴퓨터 프로그램 준비도 덜 된 가운데 기초연금 수령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곧바로 알 수 없는 것도 답답한 부분입니다. 기초고령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했던 올해 80살의 이 어르신은 기초연금 대상자에는 해당되는지 궁금해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긴가민가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하다고. 그렇죠. 예. 80만 원 받이. 미달이지만. 현재로선 적어도 3-4주는 지나야 수령 가능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유관 기간에 소득 재산 자료를 다 받아서 조사를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청에서 조사계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금융조회하는데 보통 3주에서 한 달 걸리기 때문에. 오는 25일 첫 지급을 앞두고 기초연금을 둘러싼 혼선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대구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직기강 특별감찰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6개 반 38명으로 감찰반을 꾸려서 대구시와 산하기관, 구군청, 공사공단 출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입니다. 휴가 때 대행자 지정과 업무 인계 인수 여부, 재해 대비한 비상연락 실태도 살펴보고 무단 이석, 허위 출장, 근무 중 음주 등 복무 규정 위반 행위가 있는지도 봅니다. 특히 각종 위법 행위 단속 소홀이나 생활민원 처리 지연, 향응 금품 수수, 부당한 청탁, 알선 같은 비위 행위가 드러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입니다. 대구 두류 야외 수영장이 오늘부터 문을 엽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두류 야외 수영장의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이는 다음 달 초에는 저녁 8시까지 운영합니다. 공단은 또 시민들이 도심 속에서 피서를 할 수 있도록 신천 용두 일부에 신천 물놀이장을 만들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무료로 운영합니다. 이 밖에도 대덕승마장은 오는 19일부터 밤 9시까지, 대구 사격장은 오는 24일부터 밤 10시까지 연장 운영에 들어갑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이 민관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장마철 집중 강우 때 폐수를 배출하는 업소의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녹조 발생을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 하천 유입 사전 차단에 나섰습니다. 이달 초에는 배수 다량 배출업소 등의 특별 단속 사전 홍보를 한 뒤 다음 달 초까지는 본격적인 단속에 나서고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집중호우 기간에 파손된 배출시설 등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환경청은 녹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환경오염 배출업소는 물론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면서 환경오염 사고를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 나라의 청소년들이 참가하는 2014 국제 문화 댄스 페스티벌이 어제 두류공원 야외 음악당에서 열렸습니다. 국제 청소년 연합이 해마다 열고 있는 국제 문화 댄스 페스티벌은 올해 대구에서 결선 대회가 열렸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아시아, 유럽 등지에서 청소년들이 대거 참가해 열띤 경쟁을 펼쳤습니다. 국제청소년연합은 또 내일부터 16일까지 부산에서 37개 나라의 청소년부 장관을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고 폐막 전날인 15일 대구에서 장관들을 초청해 축하 음악 공연을 갖습니다. 지난달 지역의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이 전월 대비 3.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대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104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45조 7천억 원으로 전월보다 1조 6천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지역 투자자의 거래량과 거래대금은 전월에 비해서 각각 15%와 8%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상승률 상위 종목의 경우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월드와 코롱플라스틱, SL 순이었고 코스닥은 일지테크, 네이처셀, 화성순이었습니다. 영남대학교가 해마다 열고 있는 국제대학생 자작 자동차 대회가 지난 3일 개막한 가운데 오늘 대회 하이라이트인 내구 레이스가 오전 9시부터 영남대 정수장 뒤편에서 열립니다. 3.2km 오프로드 트랙에서 펼쳐지는 내구 레이스는 국내외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자동차를 주행하면서 성능과 기량을 겨루는 대회입니다. 올해 대회는 국내외 26개 대학에서 43개 팀이 참가해 내구 레이스뿐만 아니라 정적 검사와 동적 검사 분야에서 열띤 경쟁을 펼쳤는데 종합 우승팀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과 우승기가 주어집니다.